4월 17일 되면은 정책이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정책이 바뀌어서 다 풀어지고 하면은 우리가 웃음 치료실에 네. 옮겨서 이제 책상에 정식으로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 자리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뉴스타트 쭉 하는데 그 뉴스 N은 뭐죠? N은 뉴트리션, 영양. E는 엑서사이즈, 운동. 그다음에 W는 물. 그다음에 S는 손, 햇빛. 예,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는 그 햇빛 쬐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햇빛 쬐는데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진다. 그다음에 계단이 안 돼 있어 힘들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일광욕장에 이 천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네, 그거 비가 와도 참 미끄러지지 잘하셨어요. 않게, 전 직원이 싹 깔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일광욕장은 여자 깔아놓고 남자 일광욕장에는 남자 깔아놓는데 또 칸막이를 했는데도 나무가 하나 죽어가지고 보인다 그래서 나무를 빼고 산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캐가지고 심어놨습니다. 절대 남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중망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햇빛 잘 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바라고 뉴스 T인데 T는 뭘까요? T가 두 가지가 있는데 끝에 T가 아니라 중간 T는 뭐예요? 절제. 한국 사람들 절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에서 오신 분. 절제 안 돼요. 욱하면은 뭐 그냥 결혼하고 욱하면은 그냥 또 저기 마누라한테 잘 말하고 그냥 밥 안 먹고 출근해 버리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자도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열받으면은 남편 좀 안 해주고 잡아요. 막 폭탄처럼 막 쏟아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먹는 것도 절제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 안 되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인들이 딱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끝나고 술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난 처음부터 많이 먹겠다고 가요? 우리 모였으니까 딱 한 잔만 하자. 딱 한 잔만 하자. 다 같이 딱 한 잔만 하자는데 그게 2시에도 안 끝나. 2시간. 절제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도 절제 안 되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 안 되고 다 절제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뉴스타트의 절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8가지 건강 법칙을 주었는데 절제입니다. 절제.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이 여기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4가지. 산소 부족. 우리 몸속에는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여러분께서 여기 에덴 요양병원에 온 게 뭐예요? 산소 공급 많이 되려고 왔잖아요. 이 산 속에 좋은 공기 마시려고 왔잖아요. 근데 에덴 요양병원에 병실에 있으면 산소가 나. 병실에 있어도 산소가 좋아요. 왜? 외부에서 워낙 좋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실은 좋지만 산에 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몸속에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심호흡을 많이 돼요. 특히 폐가 안 좋은 사람은 특히나 폐암 환자를 가진 사람들은 잣나무 숲에서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낮으면은 또 암이 좋아해요. 우리 체온을 높여야 돼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여자들이 찜질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면은 체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온이. 그래서 우리 체온이 어떤 사람은 늘 재보면 36.1, 36.2, 어떨 때 재다는 거는 35.9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36.7 또 36.9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8도 돼서 이제 좋다고 만세 부르는데 38도 되는 거는 몸에 염증이 들어간 거예요. 왜 체온이 38도 될까요? 우리 몸속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균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면은 폐렴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백혈구가 막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올라갔을 때 타이레놀을 먹거나 그 다음에 펜자를 먹거나 열을 떨어뜨리는 거는요. 그거는 그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몸속에 내 바이러스가 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양 부족인데 영양 효소나 영양 충분히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번에 감사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을 말했듯이 뇌에서 이제 그 심장에 이제 그 부심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코티졸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막 나와요. 나와서 혈관을 수축을 합니다. 혈관을 수축하고 여러 가지 장기에 손실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유난히 한국에 살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한국에 살면 스트레스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구조가 좀 느긋하게 살아야 되는데 느긋하게 살자니 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니까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남자들은 내가 혼자 밥 해먹기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또 혼자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행복해지라고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해서 스트레스 더 받을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죠. 뭐로 결혼해? 서로 이제 의지하고 행복하고 서로 이제 도와주려고 사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 부부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부부가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한 반은 남편 욕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절대 바깥에 보이면 아내 욕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P53이 굉장히 중요해요. P53만 잘 되면 암 다 치료됩니다. P53만 잘 되면은요, 암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거는 P53이 약해지거나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53을 활성시키고 P53을 아주 강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식, 야식, 외식 하지 마세요. 과식, 야식, 외식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운동하면은 P53이 활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암이 껍질이 쌓여 있는데 껍질이 뭐가 쌓여 있냐면 메시온이라는 그 단백질을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그 메시온 껍질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P53NK 유전자가 구멍을 뚫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면역을 해서 파괴시켜서 암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온을 더 고기를 먹어서 우리 몸이 고기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내가 튼튼해지는 것 같아.
건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안에는 메시오닌 껍데기가 튼튼하게 돼 있어서 고기를 먹으면은 항암 치료를 받아도 항암 치료가 거의 침투돼야 암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P53 유전자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방사선 항암 치료하면은 암은 줄어들어요. 암은 줄어드는데 P53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재발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딜레라면 우리가 그렇지만은 암은 일단은 커지는 거는 없애야 되니까 제가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몇 개를 적어 왔습니다.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적당하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거기서 사람이 술 마시는 이력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학교가 된다. 그럴지라도 자극물의 작용이 너무나도 교활하여서 그 희생물이 된 자가 자기의 위험을 아래치기도 전에 주객의 대로에 들어서게 된다. 처음에 술 마시는 사람이 조금 마시고 어떤가 하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술이 사람을.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참 절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였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절제의 원칙은 다만 주정 음료의 사용 금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전진해야 된다. 자극성 식물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흔히 주정 음료와 똑같이 건강에 해롭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술 취함의 씨앗을 심는다. 그 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옛날에는 그 담배 못 피우는 사람이 왕따 당했어요. 우리 시절에는. 제가 군에 갔는데 군생활 저번에 얘기했죠. 저는 운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백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제가 논산훈련에서 훈련을 열심히 땀 흘리는데 앞에 있는 뭐 멀쩡한 사람이 달리기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도대체 근데 어디에서 왔냐 그러니까 뭐 서울 서초동에서 왔대. 그 아버지가 뭐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 2개인데 현직 뭐 소장이래. 그래가지고 근데 뭐 운동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는데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군에 이제 배정을 받는데 나는 그 친구가 있었길래 그냥 그 친구 얘기하니까 거기만 혓대만 자꾸 늘어졌죠. 근데 딱 자르는데 그 친구하고 나를 딱 자르더니 어디 그 밤에 그 찌푸니 타고 부질부질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서초동의 정보사령부로. 그래서 나는 백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 친구 그냥 줄을 잘 혓대만 서는 줬더니 그 친구랑 같이 정보사령부에 가가지고 그 친구랑 사무실에서 군복도 안 입고 머리도 기르고 마음대로 서초동에 다니고 3년 동안 총도 한 번 안 쏘고 그 대령하고 별하고 테니스 치면서 편하게 보냈습니다. 편하게 보냈어요. 이게 담배하고 무슨 관계 없는데. 예. 그때 시절에는 군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없어. 다 담배를 피워. 왜냐면 우리가 군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줬냐면 3,100원을 줬어요. 한 달에. 지금은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얼마 주냐니까 60만 원 주고. 한 달에 60만 원.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면 100만 원 준대요. 그냥 군에서 있을 걸 그랬어. 그래서 이제 다 그때는 그 3,100원을 주고 담배를 이렇게 큰 거 2보루를 줘. 2보루를 주니까 군인들이 다 피는데 나만 안 피워. 그때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멋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꼭 바보처럼 느끼는 시대인데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이 오히려 미개인. 전철도 못하게 하지, 일도 못하게 하지, 담배 연기 난다고 여자들이 짜증내지. 우리 병원에는 담배 냄새 난다 그러고 원무까지 5명이 가서 짐 싸가지고 쫓아보냈어요. 예.
담배 핀다고 그 간호사한테 고발당해서. 그래서 이제 원무과에서 다 뒤지니까 담배가 이 두 볼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다 뺏은 다음에 쫓아 보냈어요. 우리 병원에는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은 크게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철에 타도 담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와서 좋고요. 동대문, 남대문, 명도에 가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서 좋죠. 그래서 담배가 이렇게 나빠요. 담배 피면은 뇌종양, 후두암, 식도암, 간암, 수단간암, 직장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폐암, 인두암. 와, 담배 피면은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는데 담배가 암하고 친해요. 담배가 왜 생긴지 알아서요? 담배라는 말이 모르죠. 인천 상륙 작전 시대에 그 미군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 어려우니까 그냥 담뱃잎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우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뭐 허연 거 멋있는 거 뭐 이상 거 가져와서 피우니까 그냥 시그렛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얻어 피우게 됐대요. 얻어 피우게 됐는데 인천 상륙이 끝나니까 미군들이 이제 큰 배를 타고 큰 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그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그 시그렛을 많이 가져오라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에는 시그렛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웠거든요. 한국말을 배우니까 그래 다음 배 타고 올 때 다음 배는 이만큼 가져올게. 다음 배는 이만큼 가져올게 하니까 저게 담배구나. 그래서 담배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담배가 된 거예요. 맞는데 믿거나 말거나 맞는데. 그래서 담배는 나쁜 겁니다. 담배는 4,000가지 화학물질이 창고에 있고 40여 가지 발암물질이 있고 고강암, 식도암, 후두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이 원인이 되고 고혈압, 심장병, 불면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배 피거나 옆에 있으면은 담배는 끊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하여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영혼의 성전으로 들어온 진리가 몸을 다루는 방법을 지도해 줄 것이다. 인간의 건강에 관련이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무심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행복은 이 생에서 우리의 시간, 힘, 감화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식품의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 것을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달은 사람은 드물다. 식욕은 언제나 도덕력과 지력에 예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의 정신이 종이 될 것인지 정신의 신체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식을 하는데요. 과식은 어떻게 보면은 고기 먹는 것보다 위험하다 그랬고요. 술 먹는 것과 똑같은 부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식하는데 우리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이 이제 잔치하느라고 우리가 난 뷔페를 가본 적이 없어요. 4학년 때까지.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가자는 79년도 얼마나 가난해요. 가난한 시절이니까 뷔페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은사한다고 뷔페를 갔는데 4학년들이 뷔페를 얼마나 먹는지 10번씩 갖다 먹어요. 10번씩 갖다. 왜? 돈 좀 뽑으려고.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딱 끊는 게 좋습니다. 맛있을 땐 많이 먹고 맛없을 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식이 부절제 중에 과식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이라는 게 있어요. 간식도 우리가 세 끼만 딱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제 갔다 오다가 뭐 맛있는 거를 잔뜩 사왔어요. 그러면 방에서 6명 같이 먹자 그러면은 안 먹을 수가 없어. 9시에 먹고 다 자. 그쵸?
그걸 간식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끼를 먹고 식간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사과 한 개라도 먹지 않는 것이 방종의 최대의 한계점이 되어야 한다. 그 이상 더 나아가는 사람은 신체 법칙을 위반하여 벌을 당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약하게 되는 원인은 10중 8구 먹고 마시는 일에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고마운 거는 저는 젊어서 학생 때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기 오랫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 문서전도를 하셨거든요. 라면 절대 안 끓여요. 라면 한 번도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라면 얻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라면 먹고 싶으면 국수를 끓여줘요. 국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미를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현미가 그렇게 맛이 없는데도 현미만 먹고 그렇게 했는데 부절제 자녀들이 그 과자가 그렇게 나빠요. 과자가 그 색소도 들어가고 방부제도 들어가고 과자가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이제 사탕 과자만 먹고 자란 사람은 커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건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는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서 소화액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도 씹어서 이렇게 잘 먹고 했는데 요 사이 들어서 뭐 재택치료니 뭐 자꾸 전화 오고 바쁘니까 먹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재택치료 뭐 소견 써서 달라 뭐 하다 하니까 시간이 줄는데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읽겠습니다. 생활은 절도가 있어야 된다. 술, 담배, 커피, 차는 인체에 필요 없는 비영양성분이며 인체에 백해 무익하다. 치료를 위한 약이라도 약은 동물이다. 먹고 일하고 사는 일에 모든 일에 절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원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80%, 음식이 20%.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예요. 그 여자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 암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자기 마누라가 봐서 마누라가 자꾸 살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한테 하면은 빨리 떨어져 살아야 돼. 빨리 떨어져 살아야 돼. 그걸 이겨보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겨먹다 하면 마누라가 암에 걸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있으면은 스트레스 빨리 분리해줘야 돼. 분리해줘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만병이 오거든요. 우리나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음식만 새끼 먹고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삶을 하는 게 절제예요. 김영호 그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운동합니까? 3번 합니다. 하루에 3번 해요? 예. 운동 꾸준히 올라가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공기, 농약물, 햇빛 이런 데서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바로 먹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잠자는 것 바로 잡아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잡아주고 생활을 바로 잡아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절제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운동이 좋다 해서 하루 운동하는 것도 절제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절제. 적당히 모든 걸 적당히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